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씨가 따사롭다 못해 뜨거울 정도로 맑고 더운 여름날인데요. 이런 날 바캉스의 감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차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세대 벤츠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도 아름답고 운동 성능 역시 훌륭한 CLE 까브리올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창하게 맑은 날, 이 새파란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면, 이 하늘을 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픈카를 타면서 이런 날 좀 운전을 해보고 싶다 하는 로망을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제격인 차가 바로 이 CLE 까브리올레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은 제가 차량 디자인을 소개해드릴 때 전면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곤 하지만 오늘은 이 멋진 측면부의 비율을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러 탑을 열어놨어요. 이 오픈카임이 더 잘 보이라고 열어둔 채로 측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비율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진짜 이 앞에 후드가 길고 오버행은 짧고 또 차체 자체 전고는 낮고 이렇게 길게 날렵하게 빠져있는 라인 자체가 벤츠만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저는 브랜드마다의 약간 특성 같은 거겠지만 벤츠 자체가 이쪽에 라인을 과격하게 많이 쓰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멋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이어지는 저 좀 들어가 있는 캐릭터 라인과 뒤쪽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 라인이 가운데선을 살짝 흐릿하게 이어지게끔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많이 볼드하게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래쪽 사이드 스커트 역시도 이쪽에 다른 배색을 했다거나 하는 장치가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아래쪽으로 좀 과감하게 날렵하게 떨어지게끔 디자인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휠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정말 볼 때마다 극찬을 하는 마차 휠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면서도 또 견고해 보이는 느낌을 잃지 않고 있고 크기 자체는 지금 20인치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너무너무 디자인으로서 완벽하다라는 말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봤을 때도 내부가 살짝 보이는데 벤츠의 내부는 워낙 인테리어 감성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고 봤을 때도 보이는 헤드레스트의 모양이라든지 시트 전반,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너무 예쁘게 잘 보이는 측면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역시도 디자인은 정말 단 하나도 단점이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예쁜데요. 일단 여러분 익숙하실 가운데 벤츠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 그릴 전면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풀체인지가 된 이후로 벤츠가 그릴 이 부분을 여기마다 벤츠의 삼각별 로고를 조금씩 반짝이게 새겨놨어요. 근데 이 포인트 역시도 기존의 다이아몬드 그릴이 그냥 동그란 패턴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 로고로 들어가 있는 패턴 자체도 어차피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작은 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아름다운 개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벤츠와 비교했을 때 이 CLE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전면부의 디자인 역시도 조금은 더 날카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헤드램프의 끝선도 약간 날렵하게 올라가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후드 위에 라인을 살펴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일품이에요. 샤크노즈라고 불리는 라인이죠. 굉장히 날렵하게 세련되게 들어가 있는 라인이 너무너무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좀 디자인이 다른 걸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티한 매력을 더욱 더하기 위해서 AMG 라인 스타일의 범퍼가 적용이 돼서 보시면 이쪽에 까만색으로 추가적인 어떤 가니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니쉬 위쪽에도 여기 그릴 패턴과 동일하게 벤츠의 삼각결 로고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끔 보이는 패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낮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스포츠카스러운 외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죠.
CLE 까브리올레 뒷모습입니다. 여러분 뒷모습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확실히 열어뒀더니 그 매력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낮고 넓은 그런 인상을 주는 후면부고요. 사실 여기 테일램프 디자인을 아마 가장 큰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로 생각을 하실 텐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까브리올레 디자인은 이렇게 동그랗게 테일램프가 양쪽으로 끊겨 있는 타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추세에 맞게 아예 양쪽이 이어져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램프 자체는 이렇게 점등이 되지만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게 보이는 디자인이고요. 이 전체 테일램프의 실루엣 자체는 최근 출시되는 벤츠의 뭐 E클래스나 그런 모양과도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CLE 450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그맣게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포인트지만 그래도 엣지 있게 포인트가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에도 AMG 스타일로 범퍼가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까맣게 장식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티함을 좀 더 가미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의 멋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머플러로 형태가 마련이 돼 있고 팁 자체는 다 크롬으로 둘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머플러는 안쪽에 숨어 있다고 해요. 저는 벤츠의 후면부에서 이렇게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고 이거 자체가 트렁크 버튼인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트렁크 공간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귀엽게 열립니다. 실제로 차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트렁크 공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면 안쪽으로 봤을 때 여기 턱보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좌우폭은 상당히 넓은데 지금 오픈을 해놓은 상태라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추가로 안 보이다 보니까 이쪽이 많이 안 넓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탑을 닫고 여기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 올렸다고 했을 때는 섭섭지 않은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평소에 이런 오픈카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실용적으로 수납까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서운하지 않은 적재량을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투도어 컨버터블이지만 엄연히 이 차에는 2열이 존재합니다. 컨버터블에 2열이 있고 없고는 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을 할 땐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1열 시트 옆에 보시면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있는데요. 이 고리를 위로 이렇게 당기면 전동으로 시트가 앞으로 밀립니다. 밀렸을 때 여기에 나오는 공간으로 2열에 타실 수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지금 1열 시트가 뒤쪽으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뒤쪽까지 밀려있어서 그런지 제가 2열에 앉았을 때 나오는 레그룸은 주먹 하나가 채 안 들어가는 레그룸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배려해서 여기를 당겨주신다고 하면 하나 반 정도 확보는 할 수가 있겠죠. 헤드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빠듯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장기간 여기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한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제 키는 거의 170으로 잡으면 되는데 저보다 키가 크시다 하는 분은 애초에 약간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컵홀더 2개, 키가 조금 다른 2개의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수납 공간은 요만하고 요만하게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이 시트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가죽 이런 것들에서 차등을 두진 않아서 뒷열 역시도 고급스러움은 역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1열을 보여드릴게요. 앉자마자 확실히 내가 스포츠카에 타고 있구나 하는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송풍구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 여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옆에 하나의 버튼이 더 있는데요. 이 버튼이 바로 에어스커프입니다. 에어스커프 버튼을 작동시키면 여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컨버터블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추운 날씨에 열고 달렸을 때 춥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가 여기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 뒤에서 헤드레스트 공간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운전자가 추운 날씨에도 탑을 열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인데요. 실제로 이 에어스커프 기능과 관련해서 이 차는 영하 50도에도 열고 달릴 수 있는 차다라고 공표할 만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CLE 까브리올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는 이 송풍구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전에는 벤츠 하면 C는 이거 3개, E부터는 송풍구 동그라미 4개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인테리어의 디자인이 있었잖아요. 어떤 상징과도 같은 원형 송풍구였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라졌죠. 사라지고 아예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일자로 두른 일자형 송풍구가 숨어있듯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형 송풍구의 디자인과 또 안쪽으로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송풍구 안쪽으로 나오는 앰비언트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출시했다는 점이 까브리올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넓은 면적으로 화면을 제외한 여백 공간이라고 봐야겠죠. 여백 공간을 마이바흐를 연상시키는 피아노 블랙 락커 트립을 적용을 해놔서 진짜 이 차는 고급차구나, 그러면서도 뭔가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 넓은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수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넓은 아이패드스러운 디자인 안에 모든 조작 버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있는 물리 버튼은 비상등 딱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안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 있고, 공조와 관련된 건 이렇게 넓은 항시 나와 있는 터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추가로 3개의 버튼이 더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맨 앞은 이 오픈탑, 탑을 여는 버튼이고요. 이걸 당긴 채로 다 열릴 때까지 홀드하고 계셔야 열립니다. 20초가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시속 60km 이하에서 여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바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바람이 뭐냐면 오픈카를 탔을 때 머리가 너무 심하게 날리는 걸 좀 방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당기면 이렇게 윈드 디플렉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여기 솟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뒷자리에도 솟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2열이 존재하지 않는 컨버터블에 비해서는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머리가 좀 더 날릴 수밖에 없긴 하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닫을 때의 버튼은 좀 이렇게 역으로 되어 있는 리버스 표시가 있는데 이 버튼을 계속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버튼이 닫힙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최근 벤츠에서 나오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잠자리 핸들, 벤츠 잠자리 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사실 여기가 이렇게 얇게 들어갔다 보니까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크진 않아서 저는 직관적으로 누르기에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확실히 예쁘긴 예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스러운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D컷으로 처리가 된 게 보이시죠? 이제 CLE 450의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CLE 카브리올레 중에서 2단계가 있는데 더 상위 트림에 해당하는 450 모델인데요. 가격은 1억 80만 원이고요. CLE 200 카브리올레 같은 경우는 7,880만 원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느낌일지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차가와 채널에서 벤츠 차량을 리뷰한 지도 은근히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벤츠 주행 리뷰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워낙 고스펙의 차량이잖아요. 네,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최고 주력이 381마력, 토크는 최대 51 이렇게 높은 사양을 자랑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차 자체의 힘이 워낙 넘치는 느낌이긴 한데요. 밟았을 때 경쾌하게 나가고 매끄럽게 나가는 힘은 충분하지만 벤츠여서 그런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힘 자체를 과감하게 쓰고 요란하게 쓰고 이런다는 느낌보다는 점잖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저는 벤츠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차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차 자체가 오픈탑이잖아요. 근데 오픈탑이다 보면 좀 차음성이 떨어지고 풍절음이 더 심하게 들리고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오픈탑이라서 좀 다른가 하는 그런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조용한 것 같긴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카브리올레를 탔는데 열고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속 60km 이하의 주행에서 20초가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탑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 오!
열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머리가 너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윈드 디플렉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앞쪽이랑 뒤쪽으로 윈드 디플렉터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까 그 열었을 때, 무방비 상태로 열었을 때보다는 머리가 덜 간섭하는 것 같지 않나요? 효과가 나름 있어요, 이게. 저는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그래도 70km 이상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차가 굉장히 고속에서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마이크의 수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감을 했을 때는요, 이 탑을 열었을 때도 갑자기 주변 소음이 너무 커졌다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날만 덥지 않다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열고 주행을 했을 때도 뭐 노래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옆 사람이랑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머리카락이 날리긴 하지만 생각만큼 이렇게 제 얼굴을 막 다 휘감는 느낌은 아니라서 이 정도면 탈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또 이 차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차가 회생제동을 하면서 연비에 기여를 해요. 연비 향상에 기여를 해서 공인 연비는 10.7km로 발표가 돼 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발표된 공인 연비보다는 은근히 연비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고속에서는 연비가 더 잘 나와서요. 많이 막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10km 이상의 연비를 평균적으로 기대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막힌다고 하더라도 한 9km, 정말 안 나오면 8km 정도 이렇게 연비가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이런 컨버터블에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인데도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왜냐면 여러분, 제네시스 그냥 세단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차의 공인 연비가 더 잘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장점으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카플레이로 T맵을 구현해 놨는데 카플레이 연동이 된다고 하면 사실 불편할 건 없죠. 이 큰 화면을 전부 내비게이션으로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그 벤츠가 제공하는 3세대 MBUX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장 내비게이션은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T맵을 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CLE 카브리올레 전반적인 디자인 자체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외부도 그렇지만 내부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벤츠가 뭐 전면부나 후면부의 인상이 좀 갑자기 바뀌는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CLE의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서 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전 카브리올레랑 비교했을 때 제가 가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1억이라는 가격은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컨버터블 차종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고급스러움의 실용성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본다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좀 컨버터블에 대한 로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승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도 다른 벤츠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